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지금 여기 두 개 들어가고 접지가 안 돼 있어요. 저기는 접지돼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할 게 뭐냐면은 뭐 보면은 뭐 기술자위원회 번역 열지 마세요. 220 전용기입니다. 그리고 차단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건 그냥 기본적인 거잖아요. 쭉 보면은 뭐 그냥 쭉 읽어보면은 근데 이게 중요해요. 이게 우천 낙뢰시 사용을 중지해 주세요. 그러니까 괜찮은데 번개 치면은 타져요. 그러니까 밖에서 확 치잖아요. 그러면 다 타지죠. 타고 들어와요. 낙뢰 방지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그런 거 조심해야 되니까 설치할 때 여기서 보면은 임의로 뭐 하지 마세요. 뭐 플러그를 해서 마세요. 그러니까 이건 일반적인데 특히 제가 봤을 때는 그 낙뢰하고 아까 그 연결할 때 그걸 주의해야 한다는 거죠. 뒤에 이제 다시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전면파 이렇게 돼 있죠. 여기가 충전 표시창이 있고 여기 건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 이 건이 C형 케이블 이렇게 꽂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보면은 디스플레이가 있고 종료 버튼이 있고 근데 이 순서대로 가야 할 거고 여기 카드인데 그게 아시죠? 그 안에 딥 스위치가 있어서 그냥 밑으로 출하할 때는 원래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 되고 근데 라인에서는 내리고 온다고 여기냐면은 내려야지만 충전해 보니까 그러니까 필드 나가서 시험할 때는 내려야 돼 스위치를 여기냐면은 돈 주고 할 수 없잖아요. 카드도 없어. 그러니까 내리고 스위치가 있어요. 내리고 시험을 해봐야 된다. 그러면은 그거 이제 필드에서 고객한테 나갔을 때는 원래 있겠죠. 원래 있을 때는 RFID를 하는 게 있고 안 하는 게 있어요. 이해되죠? 그 차이는 뭐냐면 서버에 연결돼 서버. 내가 여기다 RFID를 카드를 한다는 얘기는 이걸 인증을 해가지고 카드가 밸리드한지를 봐서 서버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 서버가 KCR 서버가 될 수도 있고 KCR 우리 거 그리고 뭐 GNT 거 될 수도 있고 그러면은 이 충전기가 내가 충전할 때 못 들어오냐면 무선으로 이게 통신을 해야 되죠 서버하고 인터넷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뎀 LT 모뎀으로 나간다고. 이 안에 모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드가 생길 때 통신이 안 된다. LTE 모뎀 문제가 있다. 그게 그래서 나온 거죠. 근데 아예 나는 그 필요 없고 그냥 모뎀하고 상관 모뎀 떼버리고 자체적으로 시험하고 겠다 그러면 안에가 스위치가 있어. 그래서 내려가지고 자체 시험하면 돼요. 그럼 차도 없어요. 차에도 꽂아야 되는데 차이가 없어. 우리가 더미라는 게 있어. 시험하는 거. 그걸 가지고 다니시면서 시험이 충전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면 돼요. 그걸 가지고 계시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은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래서 충전 시작할 때는 전원 버튼 누르고 이제 쭉 따라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카드를 하세요. 근데 카드는 아까 뭐가 할 때 여기서 스위치를 내리고 하는 것은 그 시험 모드 자체 인증 비인증으로 가는데 스위치를 올리고 할 때 인증을 해야 되잖아요. 인증을 하는데 공용이 있고 비공용이 있어요. 공용이라는 것은 어디로 오냐면은 서버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케이처에 들어있지. 근데 비공용은 그냥 카드만 갖다가 우리가 충전된 카드 있잖아요. 그것만 하면 들어가요.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비공용이 있고 공용이 있고. 어저께 했죠. 비공용으로. 그러니까 비공용은 RFID 카드를 인식을 해. 근데 그리고 공용은 서버 쪽에서 그, 그, 그쪽에다가 하는 카드 있잖아요. 등록에 쓰면 되는 거고. 그래서 카드 표시가 나와서 쭉 따라가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안 된다 그러면 봐야 돼. 이게 소프트웨어가 뭔지. 그래서 카드를 넣고 이제 9V 나오고 6V, 9V 나오고 이렇게 순서가 되는데 의미가 여기서 저기서 보면 카드가 나오는데 이제 이렇게 넣었잖아요. 카드 태그를 했어. 근데 우리가 그 출하될 때 비공용 때문에 RFID 카드 두 개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가 제어부가 있는데 제어부에서 감지를 해 전압을. 전압을 감지 어떻게 하는 거니? 평선이 12V야, 12V. 근데 충전을 건을 딱 꽂잖아요. 이게 꽂으면은 꽂는 순간 9V 떨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딱 꽂았잖아요. 행위를 9V가 떨어졌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9V라는 게 우리는 아는데 처음 하는 사람 모르잖아요. 9V가 뭔지를. 그래서 얘기가 뭐라 하냐면
CP9 볼트로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CP는 뭐냐면은 커뮤니케이션 파일럿이라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 통신이잖아요. 파일럿은 주요 선이잖아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파일럿 선이 안에가 충전기 건에가 H 코드가 있는데 선이 하나 있는데 그걸로 9볼트가 들어온 인식을 해요. 아, 그래서 충전기가 꽂혔다라고 감지하는 게 9볼트라는 얘기예요. 흘러가면서. 그러면은 평상시는 몇 볼트라고 했어요? 10볼트라고 그랬죠. 9볼트가 떨어지고 9볼트가 떨어지면 충전이 시작될 때 6볼트가 돼요. 그러니까 차량에 꽂히는 순간 9볼트가 되고 꽂혀가지고 차에서 통신하면서 충전될 준비가 되면 6볼트 떨어져요. 모든 요건이 되면은. 그러면 6볼트가 되면은 그때 전기 릴레이가 딱 붙으면서 AC가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텝이 어떻게 하면 9볼트, 제가 10볼트, 9볼트, 6볼트인데 여기서는 표시창에 CP9 9V가 표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은 아, 차량에가 정상적으로 꽂혔구나. 그, 그런 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전원부터는 그래서 이제 되면은 9볼트가 되면서 그때는 6볼트가 떨어질 거예요, 이제. 9V 하면서 전원부터 터치를 하면은 이때 뭐가 나냐면은 암페어, 전류. 몇 암페어로 흘리고 있다는 우리가 220볼트에다가 지금 7kW단 말이에요, 이게. 7kW면 36암페어 할래요. 36암페어가 표시될 거예요, 이제. 그죠? 36암페어가 표시가 되고 충전을 하고 나서 끝나면은 전원 뭐 종료 버튼을 눌러라. 그리고 이제 왓대지가 충전 완료가 된 충전 전류가 종료가 되면서 충전 시간하고 얼마 충전했다는 시간하고 몇 와트를 충전했다는 게 표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자주 질문하는 게 뭐냐면은 이따 좀 있으면 디테일하게 또 나올 텐데 전원 원할 때 충전 표시창에 210일 에러가 보여요. 어저께 이제 보인 거잖아요. 에러 코드가 101, 201, 301 뭐 이렇게 몇 개 있어요. 근데 지금 다들 궁금한 게 뭐냐, 에러 코드가 떴을 때 그 의미가 뭐냐. 이게 급속도 비슷한데 210이 됐을 때는 아까 세 선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라이브, 뉴트럴, 공통선인데 라이브, 뉴트럴이 바뀌는 경우. 근데 왜 그러면은 집에 전기선 꽂을 때 두 개 들어가고 하나 접지잖아요. 아, 뒤집어 꽂아도 텔레비전 나오잖아요. 그죠? 뒤집어 꽂아 충전돼야 되는데 왜 그러면 뒤집어 꽂는 것을 210에 에러를 띄웠냐고 하는 것은 저도 듣기로는 SM5가 그런 게 있대, 규정이. 옛날에 르노 차가, 르노 차량이 그런 게 있어서 뒤집어 꽂으면 안 돼서 이걸 체크한대요. 그래서 우리는 라이브 뉴트를 반드시 뒤집어 꽂으면 안 된다. 근데 그 스펙 보면은 콘센트 3개 있잖아요. 오른쪽에 하시. 근데 오른쪽에 하시는데 건물 전기 배선할 때 외부 오른쪽이라 오른쪽. 그러니까 그게 하시고 우리는 연결해야 되는데 뒤집어 꽂을 수도 있잖아요. 배선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건지는 모르고 멀티미터를 찍어봐야 되는데 절대 라이브하고 뉴트를 뒤바꿔서 저기 단자음에 꽂히면은 에러가 뜨고 또 하나는 라이브 두 가닥인데 접지선이 떠 있어. 떠 있으면 저 에러가 떠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공통 접지가 없어. 그러면 210이 계속 떠요. 뒤바꿔도. 맞죠? 그러면 설치하신 분한테 접지선을 꽂아주세요. 그리고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이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이제 질문을 제가 질문 받았던 것 중에 개발하면서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이 저거예요. 그러니까 형식 승인을 세 군데서 하는데 형식 승인 세 군데서 진행을 해요. 승인이 분당에서 KTC 형식 승인하고 그 안전확인 신고 군포에서 하고 그리고 음성에서 EMC를 하는데 담당자가 꼭 한두 번씩이 아니라 서너 번씩 전화해요. 이수성님, 210이라 뜹니다. 아,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뒤집어 꽂으면 안 돼요. 뒤집어 꽂았는데, 아, 뒤집어서 다시 꽂으면 안 돼요. 그래. 저번 됐잖아요. 아, 이번엔 안 되네요. 그래. 가봤죠. 가보니까 공통접지가 끊어져 있더라. 그러니까 공통접지 왜 끊어져 있냐면, 원래는 돼 있는데, 세 가닥이 앞에다 트랜스요. 아시죠? 세 가닥 들어와서 트랜스 큰 거 쓰니까 분리가 돼버려요. 분리가 되니까 그라운드가 빠진 거예요. 이해되죠? 그럴 때 전기. 그러니까 현장에 분명히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원래는 됐어. 근데, 아, 이 사람이 완전하려고 트랜스를 써버린 거야. 이게 두 개가 또 안 나오잖아요. 하나 떠버리지. 그때, 그때는 트랜스를 빼야 되는 거지. 그런 거고,
그리고 전력 소모는 얼마입니까? 7와트. 7와트 정도. 그러니까 뭐 이것은 그 충전 안 됐을 때 기본적으로 얼마냐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7와트라는 것은 100V 기준, 5V 기준에서 7와트면 1A, 1A 정도 되죠. 1.2A나 1.3A 정도. 그게 무슨 얘기인가니? 저 보드가 전원만 켰을 때 기본적으로 ID 상태에서 동작하는 조건.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CPU가 있고 뭐 있잖아요. 그 소자가 먹는 게 한 7W다. 그러니까 굉장히 적다고 생각되는데 5V 아답터 있잖아요. 우리 보통 2A, 3A 그래요. 2A짜리. 그건 10W짜리라고. 그러니까 5V 아답터 가지고는 좀 약간 부족하고 해서 우리는 SMPS를 넣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혹시나 질문이 들어가면 한 7W 정도 먹는다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안에를 보니까 이렇게 설치 설명서 한 부가 들어가 있을 거고 여기에 벽에다 걸으라고 이렇게 스크루가 4개 있죠. 벽걸이 식으로. 그리고 이제 그랜드 케이블 여기 요거 하라고 되어 있죠. 2개가 들어가 있고 이쪽에는 충전기 빠지고 오른쪽에 충전기 건 빠지고 여기는 AC 코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46이 있고 지금 4311 있고 46CN 있잖아요. 이게 설명서가 2가지인데 좀 있으면 또 나와요. 그러니까 46CN은 46CN이고 4312인데 46CN은 7kW짜리 여기 7kW짜리예요. 7kW짜리고 4311은 이것도 7kW짜리 똑같죠. 이것도 2개 다 똑같아요. 이게 46CN이나 4312라는 아니 나를 잘못했다. 4311은 11kW짜리. 그러니까 차이가 11kW는 50A 열려요. 220에. 50A 열리니까 50 곱하기 120, 220 하면 11kW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7kW는 220에 30A. 그러니까 이게 터미널 블록 쪽이 LMP 있잖아요. 3개. 3개가 터미널이 다르죠. 근데 아까 이게 아니고 46C에는 뭐 LMP, CP 이렇게 돼 있는데 터미널이 아까보다 좀 작죠. 왜 그래? 전류 때문에. 그러면은 자 앞에 있는 제품이나 뒤에 있는 제품이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터미널 블럭이 크고 작고 차이지 똑같은 모델. 그죠? 한 팔짜리 똑같아요. 이게 용량만 틀릴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똑같고 실제로 영업적으로 봤을 때는 2가지 모델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헷갈릴 뿐이야. 그러면은 46C라는 모델하고 431이라는 이런 모델 어떤 관계냐 모르겠어요. 46C에는 기존 모델을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따 저 모델명일 때 다시 얘기를 할게요. 4311 있고 4322 있고 이랬는데 외울 필요는 없고 그렇게 있다는 거 보시면 되고 얘기인데 그래서 뭐 충전 설치 현장 조사 항목 있고 그 뒤에 공사 후 점검 이거 46C일 때 LMP이다. 그게 라이브 뉴트럴 접지. 여기는 라이브 뉴트럴 접지에다 CP 신호. CP 신호가 아까 파일럿 신호라고 했잖아요. 충전기 보면은 여기 충전기 보면은 2가닥 있고 CP 신호가 하나 있어요. 옆에 이게 이거예요. 이거 여기다 연결해요. 이게 파란 거 있죠. 요거 있죠. 요거 노란 거 보이시죠? 노란 것이 CP 신호예요. 터미널 이거 링 타입으로 되어 있고 이쪽에는 CP 신호가 여기는 없죠. 없는데 이쪽에는 뭐라면 커넥터 타입으로 되어 있다. 헷갈리죠? 똑같은데 충전기 거는 똑같아요. 충전기 거는 88짜리 똑같은데 아니 틀리다. 여기는 7kg짜리가 들어가고 이쪽은 11kg짜리 들어가요. 그러니까 충전기 건 있잖아요. 케이블 저기 이 녀석이 여기 보시면은 요거 얇은 거예요. 얇은 거. 이거 아까 4311은 11kg니까 두꺼운 거. 두꺼운 거 여기도 터미널 블록이 커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하나, 둘, 3개 있죠? 이게 이 3개. 그러니까 라이브 뉴트럴 프레임 브라운드잖아요. 그런 데다가 CP 신호 이거 하나 따라가죠. 이게 하나 긴 거.
여기 CP 신호예요. 쭉 따라가니까 닌트가 묶였어요. 그냥 직접. 근데 4311은 뭐다? 이게 안 묶이고 그걸 빼가지고 화면을 커넥터라고 했다. 커넥터로. 이해되죠? 이게 이제 없어. 그러니까 만들 때 이것도 똑같이 여기다 해주면 좋잖아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우리 제품이 좀 복잡해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새로 만든다 치면은 똑같이 이것도 아까 이렇게 CP 하듯이 여기다 CP 해놓으면은 안 헷갈리잖아요.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얘기. 처음 만들면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 거고, 항목, 요것은, 그 다음에, 요거는, 요 모델 있잖아요. 이거는 46CN이라는 거고, 요것은 43mm. 청색으로 바뀌었어요. 처음에 인증받을 때는 똑같이 가다가 주황색에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네 가지로 AS 요청에 대한 점검 방법, 보드 구성도, 커널 루트 파일 업그레이드 방법, 어플리케이션 업그레이드 방법, 이게 포함되어 있어요. 이제 일목요연이 잘 나와 있죠, 여기서. 충전기가 7kW짜리 아까. 이제 빠르시죠? 7kW짜리는 아까 요거 46CN 11kW짜리 4311CN. 그죠? 차이가 얇고 굵고. 그림상에는 똑같은데, 저기 아까 보면은 안에 보면 터미널 블록이 다르고, 오른쪽으로 딱 가봐요, 오른쪽으로. 이제 46, 요게 다시, 이번에 네 모델은 다 갈로에가 N자가 붙어 있죠, N자가. 뉴라고. N. 옛날에 KL46이라는 모델 있죠. 그것 때문에 이름을 못 바꾼 거예요. KL46이라는 필컴퍼니에서 가져온 제어보드를 썼는데, 그 보드를 계속 사용을 하지 않고, 이 보드를 사용하는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50pp, 리눅스 보드로 해서 50pp 프로토콜을 유지해주기 위해서 개발한 거예요. 리눅스 보드를. 이게 제어보드를, 저기 있는 앞에 전면판에 제어보드가 있는데, 제어보드가 네 군데 다 똑같이 들어가고, 기존의 KL46이라는 모델을 대체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못 바꾸고, 그런 거 있죠. 뭐, 어쩔 수 없어. 아무튼, 뭐, 아버님이 지금, 뭐, 학렬 돌림 하듯이 하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KL46을 진짜 원래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제품 라인업에서. 4214가 아니라 4207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46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똑같이. 4311은 KL43 시리즈에서 11kW짜리, 432들은 KL43 시리즈 22kW짜리. 맞죠? 네. 근데 이 녀석은 414는 새로운 모델의 CC 두 가지면서 14kW짜리. 이건 4207이라는 거예요. 네. 원래는. 컨셉상으로 봐서. 그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46C는 N은 기존의 46이라는 모델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갔을 뿐이다. 처음에 내가 이해가 안 됐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네 가지 모델이 있고, 충전기만 확인하셔라. 근데 이렇게 해도 헷갈려. 무지 헷갈려. 그래서 이거 생리기관에 네 모델을 딱 갖다 줬잖아요. 말할 때만 달라요. 이 사람이 분명히 커뮤니케이션 할 때 뭡니까? 그러니까 414래. 414 모델 있죠, 우리 회사에. 414 모델이 7개가 있어요. 우리가 414인데, 414 IoT, 414 뭐 BCC 뭐 이래. 복잡해요. 알아요? 몰라요. 414 LH 뭐 이래요. 정확한 모델명은 있다고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신규 모델인 것은 414 다시 CC 28짜리 가로 N이에요. 그러니까 50픽이 들어간 거죠. CC가 두 개 들어간 것은 C타입이 두 개 들어간 거고, C자가 하나 있는 것은 C타입이 하나라는 거고, N은 U라는 거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커뮤니케이션 하실 때 나중에 그냥 언론을 해가지고 모델이 뭡니까? KL46인다 그러면 헤매한 거예요. KL46 따로 있죠. 그죠?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나중에. 야, 그 안에 보드가 무슨 보드인데? 필컴퍼니 보드야. 야, 알잖아. 그것은 K46 CN이 아니고 그냥 K46이야. 60이야 그런다고. 맞죠? 근데 명확하게 KL46 다시 N 그러니까 이건 신규 보드잖아요. 그러니까 모델명을 정확하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보시고 나중에 언급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뒤에 가면은 아까 SM3 있잖아요. 아까 똑같은 거고 말씀드렸고 충전이 안 된 경우 이제 충전이 안 된 경우는 뭐 CPC로 불려 아까 뭐 그런 거 뭐 커넥터 일반적인 거예요. 보면 누전기가 차단기 내려가 있는 거 뭐 그 필드 가시니까 그러죠. 차량에서 안 되는 경우 서버의 카드 번호가 간편 결제로 등록이 안 되는 경우 아까 카드를 했는데 카드가 인식이 그 서버 쪽에서 뭐 안 되는 경우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 그, 맥이 등록이 돼야 돼, 맥이. 아까 제가 그랬죠. 공인으로 인증, 비인증에서 인증인데, 공용, 비공용. 근데 공용으로 하는데 서버에다 등록을 해야 돼요. 서버는 어디 K차주면 K차주로 가야 되고, GNT를 그러면 GNT를 서버로 가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그게가 적보에 없어. 우리 보드 출하할 때 뭘 적어줘요? 출하할 때 뭐 시리얼 넘버를 줄 거라고요. 근데 그게 있는데 우리는 그쪽에 뭘 통보를 해주냐면 맥을 줘, 맥. 맥을 들었어요. 그래서 맥을 붙여요. 맥을 붙이니까 거기서 맥을 보고 알아요. 그 맥이 없으면 통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거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제가 요거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서버 카드 번호. 그러니까 카드 번호도 있지만 맥이 안 되는 경우. 또 하나는 조심할 게 보드를 갈았는데, 아까 모두 나중에 교체할 때. 또 하나는 소프트웨어가 잘못돼가지고, 시험하다가 여기서는 우리 서버로 인증 서버로. 그러니까 우리 시험할 때, 아니, GNT를 서버에서 붙여주겠어요? 안 붙여주잖아. 이게 처음에는 해주는데, 뭐 해달라고 해줘요? 근데 우리는 서버는 어디야? 우리 서버로 해. 자체 서버로. K자 서버로. 애플 들어가서. 그럼 여기 우리 그 R&D 있으니까, 연구소 쪽에, 나 시험할게. 그러니까 해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차 가져와. 그래. 차에다 충전시켜주고, 뭐, 그렇게 안 하지만 자체 시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한다고. 근데 그래 놓고 나중에 출하할 때 혹시 나중에 나갈 때 IP를 안 바꿔왔는데 그 서버 IP를 내가 이거 살면서 서버를 IP를 갔잖아요. 서버 IP. 서버 IP가 예를 들면 GNTL G커넥트로 가야 되는데 우리 걸로 가는 거예요. 테스트 서버로. 그래서 엊그제 갔다 왔어요. 또. 이해돼요? 마곡 쪽에 가니까 IP가 잘못돼가지고 잘못 나간 거예요. 하나. 그래서 가가지고 IP 하나 바꿔주니까 되더라고요. 그런 경우. 그러면 뭐 시커넥터에 고음막에 물로 차 있는 경우, 뭐 보조 배터리가 방전되어 있는 경우, 이건 일반적인 거. 아까 전원 원할 때 표시창 210이 에러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210이 에러가 될 때는 반드시 봐야 된다. 그렇지. 이제 상세히 설명드리면은 접지장에 문제가 있다. 아까 접지장. 접지장까지 100옴 이상 나와야 되고 고저파 문제, LN간이 바뀌었을 경우 아까 그리고 여기 NP 값이 6V 이상입니다. 아까 이제 접지 있잖아요. 한 말고 그쪽에 있을 경우인데, 이런 걸 반드시 체크를 해야 돼요, 전압을. 하고, 아까 네 가지 모델에 대해서 밑에 표시되어 있죠. 물론 뭐 밑에 라벨링이 되어 있는데, 저걸 주의해가지고 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혹시 이런 게 있어요, 나오니까. 여기는 지금 밑에 터미널 블록 쪽에 연결된 선이 있는데, 공장이 출하될 때, 설마 혹시 뒤바뀐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연관이 여기서 그 제어보드 쪽으로 AC가 들어가잖아요. 220이 들어가는데 220 라인 필터가 있어요. 그 콜타. 그러니까 필터가 그 414하고 그쪽에 보면은 그 전원 필터 있잖아요. 그쪽에 세 선이 가는데 선이 뒤바뀌어가지고 안 된다는 경우가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나인에서 저렇게 연락이 왔는데 보니까 선이 하니스가 잘못돼가지고 색깔이 바뀌어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인증 통신이 안 되는 경우. 여기 있잖아요. 이거. 여기 이제 이게 캐데모 모뎀이라는 거예요. 모뎀인데, 여기가 실제로 이거 모뎀이에요, 모뎀. U 플러스 모뎀인가? 이게 개통이 되는데, 안테나가 있어요, 안테나가요. 여기 안테나 꽂혀가지고,
앞에다가 이렇게 딱 붙여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테나가 빠졌을 경우는 아무래도 안 좋겠죠. 그걸 체크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우리넷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는 그 우리 휴대폰이나 들어가는 그 모뎀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여기 수미테크라는 데서 이 보드를 밑에다가 보드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이 모뎀은 여기서 모듈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걸 갖다 놓고 수미테크에서 뭐 RF 보드를 만들었겠죠. 그래서 우리 쪽하고 시리얼 통신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리얼 통신만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모뎀을 통해서 가는데 이 모뎀이 고장났을 때는 안 된다. 그러면은 모뎀이 내가 해봐도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을 열어서 LED가 있어요, LED. 그냥 레드, 그린, 블루가 있는데 이 테이블을 보고 나서 보면 돼요. 보니까 뭐 LED가 있는데 테스트 모드 동작 정지일 때는 블루가 레드만 온돼 있어. 그죠? 레드하고 블루가 온이 돼 있어. 동작 정지. 이 상태를 보고 뭐 깜박깜박은 되는데 보니까 뭐 이런 게 메인 동작 중에는 그린만 전멸되고 그죠? 블루는 온되고 이 상태가 맞다는 거죠. 네트워크 불가할 때는 영어 깜박깜박되고 동시 전멸되고 이것만 블루만 켜져 있고. 그래서 이 그 테레오 모뎀이 상태가 어떤가는 이 LED 상태 가지고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 없어 동작. 이건 동작에 문제 없는 거예요. 그건 다른 걸 보면 되는 거고. 근데 이것도 없으면은 이게 뭐 동작을 하고 있는 건지 많은 건지 뭐 그런다고 해서 뭐 내가 뭐 개발한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해서 내가 들어가서 뭐 볼 수 있는 것도 없잖아요. 이 LED 보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단지 밖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이거 LED고 밖에서 볼 수 있는 거 이거 커넥터 있잖아요. 5핀짜리거든요. 5핀짜리 커넥터가 그 연결이 잘 되는지 우리는 그거하고 RFID가 이제 RF 신호가 낮아서 설치되어 있는데 혹시 안테나 케이블이 빠졌다 할지 음영제이 빠졌다 할지 그러면 내 휴대폰으로 가가지고 내 휴대폰은 정상적으로 이 안테나 레벨이 뜨는지 그런 정도뿐이 없잖아요. 그리고 LED 보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이제 케이블 연결도를 아까 보시면은 모델이 네 가지 모델이 나왔잖아요. 46CN, 431C 하고 여기에 이제 두 팔짜리는 414cc 그리고 요 4311 두 팔짜리는 4322ccn 그죠? 그러니까 이 녀석은 이렇게 짝이에요. 11kg짜리 11kg, 22kg 요것은 7kg, 14kg 이게 14kg짜리도 터미널 블락이 8개잖아요. 4개에서 8개 늘어났죠. 한 팔, 두 팔이니까. 근데 432들은 요 3개잖아요. 요것은 4311은 요거 3개잖아요. 432들은 4개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필요한 것은 여기서는 LNP잖아요. LNP인데 여기는 LN. 이거 P는 바닥에 박아버렸어. 그러니까 옆에 접지바가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옆에. 오른쪽에, 이쪽에 P는 직접 박아요. 좀 헷갈리잖아요. 이거 만들 때 네 개 다 동일치 다 저렇게 했으면은 컨셉을 했으면 좋은데 어떤 건 이렇게 어떤 건 이렇게 안 하고 좀 그런 건 있지만은 모델 구분하실 때는 11kg짜리하고 7kg 구분하는 터미널 블록하고 충전건 크기. 그리고 두 팔이다, 한 팔이다 하는 것은 여기 터미널 블록 할 때 요거 3개짜리, 4개짜리. 근데 이건 제가 봐서는 터미널 블록은 이름이 써져 있으니까 적혀 있으니까 뭐 연결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CP가 헷갈려, CP. 그죠? CP 신호를 모르잖아요. 충전권에가 뭐 이렇게 전원선은 굵으니까 연결이 돼 있구나 하는데 CP 신호는 아까 같이 요건 CP 신호 이게 연결하고 그죠? 그러니까 46CN하고 414CN 요거 있잖아요. 414CC는 CP 신호를 링 터미널로 해요. 되게. 이 녀석은 여기다 하고 이 녀석은 여기 안 하고 걔를 가요. 2개 하고 요 4322하고 4311은 커넥터 타입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그림 한 장을 가지고 딱 프린트해서 보면은 헷갈릴 수가 없죠. 내부 구조가. 그렇지 않으면 헷갈린다니까. 나가 세니까 아니 이수성님 저기 뭐 4322인지 4312인지 414인지 모르겠는데
아까 보니까 색깔이 오렌지 있고 청색이 있었는데 청색인데 한 팔짜리 그래요.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럴 수 있죠. 아까 그랬잖아요. 그림이 여기 없나? 요거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모델이 뭔데? 그러니까 몰라요. 보니까 가서 보니까 사실 청색인데 한 팔짜리 있고 두 팔짜리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보통 그렇게 하겠지. 근데 네이버를 들여다보면 더 복잡하다. 그러니까 항상 요거 여기 난 요거 그림 잘 만들었다고 이거. 요거 하고 아까 네이버 사진 있죠 이거 위치하고 그 되면 되고 요거 그럼 이제 주의사항이 또 뭐냐면은 여기 커넥 이제 그러면은 어떤 제품에서 우리가 밑에가 보세요. 요건 한 팔이죠. 요건 한 팔인데 7kg, 11kg인데 한 팔이니까 앞으로 왔어 제어보드가. 두 팔은 다 어디로 갔어요? 위로 갔죠. 아니 다 하려면 다 앞으로 빼든지 그래야지. 그것도 불만이죠, 그죠? 그때 그 얘기 나왔어요. 다 빼자 앞으로. 근데 앞으로 빼니까 단점이 장단점이 있는데 앞으로 빼면 케이블이 이렇게 나와야 돼. 케이블이. 그죠? 근데 두 팔을 해도 뭐 케이블이면 좀 줄어들었는데 뭐 구조는 비슷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실내 세계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별로 안 좋다. 개발 기간이 좀 길고 했었으면은 했는데 거기는 좀 안 좋은 것 같아. 앞에가 전면판에가 뭐 없어 보여요. 여기는 저 밑에다 함체는 넣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그림이 중요해. 그러니까 한 팔은 무조건 앞으로 빠졌고 양팔은 안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비교할 게 많죠. 7kg냐 11kg냐는 차이가 있고 한 팔이냐 두 팔이냐에 따라서 제어보드가 어디가 있냐는 것도 있고 터미널 블록이 어떤 종류냐는 게 있고 히피 신호가 어디에 박혀 있냐 그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케이블 길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케이블이 요거하고 똑같 제어보드는 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 녀석이 연결되는데 이건 길어야 되잖아요. 얘는 짧죠. 가까우니까 케이블 길이가 달라 하니까 좀 쉽게 해서 AS 할 때 쉽지 않지. 그냥 아마 내 생각에 AS 할 때는 그냥 있는 케이블 꽂을 거야. 근데 원래는 케이블이 길이가 달라요. 그러니까 두 팔짜리 한 팔짜리 이렇게 해서 이런 게 꼭 두 개가 있어야 돼. 긴 게 낫지. 짧은 거 가지면 안 돼요. 그죠? 문 닫을 때 안 돼. 짧기 때문에 끊어져 버린다. 그래서 이 케이블이 여기서 연결되는 게 있는데 우리는 주의사항이 뭐냐면은 여기부터 해야 되겠다. 여기를 보니까 LED가 여기 있죠. 앞면 LED 모듈. LED 모듈이 있고 뒤에 제어보드가 있는데 제어보드하고 한 팔짜리는 LED 모듈 교체를 하면 제어보드를 뜯어내야 돼요. 그죠? 근데 두 팔짜리는 LED 모듈이 저렇게 있잖아요. LED 모듈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교체가 쉬운데 한 팔짜리는 안 그래. 제어보드를 빼내야 돼요. 맞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한 팔짜리 같은 경우는 빼냈어. 빼냈는데 주요 케이블이 뭐냐면은 이 녀석하고 만약에 이게 보면은 그 보드에서 RFID 보드가 있잖아요. 이게 RFID. 우리가 카드 긁으면 RFID 보드가 여기 있어요. 여기 태그가 되니까. 그러면 이 녀석하고 케이블은 시리얼 케이블이 연결돼요. 근데 두 팔짜리는 보세요. RFID가 여기 있어요. 그럼 케이블이 이렇게 가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은 캐델 모듈은 여기 있어. 안테나가 여기 있잖아요. 똑같이 있지. 그럼 캐델 모듈은 이거예요. 이거. 여기도 이게 있고 두 팔짜리는. 그럼 요 연결을 하면은 케이블이 요건 이렇게 가요. 이 녀석은 케이블이 이렇게 가, 길어. 이게 두 가지라고. 처음에는 하나로 했죠. 저는 하나로 하고 싶은데, 제조 생산하면서 안 그래. 길이를 맞춰달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깔끔하다. 그래서 케이블이 두 종류이기 때문에 에이스 하실 때 한 팔짜리, 두 팔짜리 염두에 두시고 두 가지 준비해 가야 돼. 근데 제일 좋은 것은 무조건 긴 거 훨씬 좋지. 그죠? 짧은 거는 가져가야 돼요. 이해됐죠? 그래서 지금 이 테레온 모뎀이 있고 안테나 있고 모뎀. 근데 안테나가 지금 출원될 때는 이렇게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림은 이렇게 있는데 안테나 세워져 있을 거야 아마 이게. 그리고
세워져 있는데 그때 뭐 한번 그 수미텍에서 와가지고 뭐 쉐어하면서 저러니까 특색이 안 나온다 그래가지고 세웠단 말이야. 근데 뭐 새우가 안 새우를 떠나서 주의할 게 뭐냐면 뒤에가 철판이 있기 때문에 안테나에 주의하기. 그러니까 근다고 그래서 우리가 저렇게 앞에 산다 뒤에 철판이잖아. 보전하면 보조올리고 그러면 좋진 않죠. 그건 저걸 원래는 외장에 묻어야 돼 원래. 삼차 바꾸라. 그러면 모양도 안 나고 해서 안테나를 세웠기 때문에 나중에 A 사실 때 새우 관사고 자체보다는 함체 쪽에 혹시 밖에 케이블이 그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고 커넥터가 빠졌는가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커넥터가 이게 한번 빠지면은 여기 있잖아요. 이거 잘 안 들어요. 잘못 막 억지로 하면은 그게 부러져요. 휘어진다고. 그렇게 있고 여기서 이제 요건 이제 아실 것 같고 이쪽에 릴레이가 있잖아요. 좀 알으셔야 할 게, 이건 아까 터미널 블록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터미널 블록이 이쪽에 정리되어 있는 거 중심했고, 여기는 릴레이가, 이제 우리 시스템에서 젤로 아까 하는 게 90가 있고, RFID 태그가 있고, 카드. 그다음에 모뎀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카드를 긁어서, 카드를 대서 모뎀을 통해서 인증을 받는 구조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걸 터미널 블록은 전원을 연결하는 거고, 근데 그러면은 얼마만큼 충전을 했습니까? 검출하는 건 뭐냐면 전력이 연결하는 거예요. 이 여기서는 전기 충전기 개발하면서 그리고 제일 KTC에서 관심 있게 보는 것은 돈 버는 돈에 관련되는 전력량이라고요. 그러니까 검수할 때 전력량을 본다고. 전력량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한 팔짜리는 하나씩 들어가고 두 팔짜리는 두 개씩 들어가는데 한 팔짜리 전력량계는 여기 있죠, 그죠? 여기 두 팔짜리는 두 개씩 있어요. 중요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나란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HC 검증 나올 때 걔들이 펄스를 찍잖아요. 그러면 전력연계에서 그 전력연계에서 해주는 역할이 뭐냐면은 충전할 때 전압이 몇 볼트고 전류가 몇 암페어 흘러는가 그거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아까 전압하고 전류를 공유하니까 몇 암페어다. 그죠? 그래서 그걸 어디로 보내? 서버로 보내는 거예요. 그 서버에서는 그걸 정리해가지고 이 가공수석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시간 얼마 동안에 몇 킬로와트를 썼다. 그래서 나중에 고지서가 날아오잖아요. 그죠? 근데 전번에 고지서가 잘못 나갔대요. 밀려. 서버에서 잘못자가 밀려가지고 혼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전력량계에서 하는데 전력량계 보면은 이 안에 이제 잘 보는 거 보면은 이 구조가 전압 센싱하는 것을 이게 터미널 블록이 하는 물리고 전류는 이걸 통과를 시켜야 돼요. 근데 전류는 우리가 그 전압은 이거 두 개의 케이블 양단을 찍는 게 전압이고 전류는 아까 한 라인에서 전류를 하는데 우리는 홀셋을 타요. 그러니까 CT라고 하는데 그게 CT 방식이라고 하는데 하나의 라이브를 통과를 시켜가지고 그게 자속을 봐가지고 전류 양을 보는 거예요. 그게 이거야. 이게 보면은 이거 아니고 이쪽에 여기 있잖아. 전력량이 위에 뭐 있죠 이게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이시죠 이거. 그러니까 여기 하나가 통과를 한다 라이브가. 그러니까 이게 그 전류를 보는 거예요. 그죠? 이거 빼면 안 돼. 빼면 큰일 나요. 그 전압은 당연히 여기서 빼가지고 여기다 연결돼 있고. 그죠? 그리고 이게 다예요, 이게 전력연기는. 하나 있다. 봉인되는 거, 이거. 여기 있잖아. 파란 거 있고, LED 깜빡뜨잖아. LED가 깜빡깜빡 되고, 적외선이 나, 적외선. 적외선이 나오는데, 적외선이 펄스가 튀어요. 펄스가 튀는데, 뭐, 1000번인가? 그게 있다가. 그걸 보려고 하면 된다, 안 된다를 보려고 하면 카메라로 쭉 이렇게 하면은, 적외선은 못 봐요. 카메라로 딱 하면 보여요. 이게 TV 리모컨 된다, 안 된다를 모르건다? 집에 카메라가 딱 되면 리모컨 동작한 거야. 이쪽에도 전력량이가 펄스가 튀긴다 안 튀긴다를 모르고 다음에 A에 들어오면 카메라를 들이대. 그러면 펄스가 안 보이면은 망가진대. 근데 몇 번 튀는가 몰라. 그러니까 카메라 딱 되면 나와.
그죠? 그래서 전력연계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전력연계 케이블이 불행하기도, 뭐야? 전화보고 전류 센스지 하는 것은 못 뜯어봐. 이게 전력량에 봉인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봉인 내가 뜯으면 큰일 나요. 봉지 최고랑 차요. 법적으로. 그래서 전력량계 못 뜯게 돼 있다고. 어려워. 그 뜯으려면 힘들어요. 저도 막 손가락에 손톱이 빠져요. 이제 요령이 좀 생겼는데 막 근데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전력량계를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릴레이입니다. 이 릴레이 있죠. 릴레이 역할은 뭐겠어요? 릴레이는 아까 어떤 조건이 됐어. 릴레이를 붙이면 아까 몇 볼트? 12볼트에서 9볼트 됐다가 몇 볼트 된다고 그랬어요? 6볼트 되죠. 그러니까 9볼트 될 때 벌써 커뮤니케이션에 딱 꽂으면은 막 해요. 그러면 차에서 아, 내 뒤에 탔다. 딱 하잖아요? 그러면 툭 떨어져요. 그러면 그때 릴레이가 뭔 소리가 나요? 딱 소리가 나죠. 툭 소리가 나면서 전원이 나가는데 그때 릴레이가 고장난 게 필수도 많았거든요. 제가 해보니까 릴레이가 고장이 난 것 저도 봤고 그리고 보드가 그때 망가진 것도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릴레이는 그때 동작을 하는데 음, 릴레이가 동작을 하는데 릴레이가 여기 저기 마그네틱 네친 릴레이야 네친 릴레이 이게 마그네틱 네친 릴레이나 메모리 릴레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보통 릴레이가 모아이면 더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 모아이면 도로 릴레이를 보는데 그게 아니야 저거서 꼴이 세 개 가지고 하나는 온 하나는 오프예요. 그러니까 저것을 우리가 쓰고 있는 구조고 제가 특허 지금 출원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릴레이가 온 시킬 때 붙고 오프 시킬 때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저 보세요. 내가 릴레이가 있어. 지금 뭘 전류를 흘려주면 붙어 있다가 떼면 떨어져 버려. 그게 원래 릴레이죠. 근데 붙이면 계속 붙이면은 전류가 계속 그러잖아. 열이 난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걸 안 쓰고 한쪽으로 주면은 세 가닥인데 릴레이 세 가닥인데 한쪽으로 주면은 붙어. 얼만큼 줘? 펄스를 한번 튀겨주면 돼요. 펄스를 튀겨주면 지가 알아서 딱 붙어. 이쪽으로 붙어 그래요. 이쪽으로 붙어 있는 거야 자석이. 근데 붙어 있는데 저쪽에다가 오프 쪽에다가 한번 펄스를 튀겨주면 여기 있는 게 절로 붙어. 이해되죠? 이게 무슨 목적으로 쓰냐 우리 릴레이는 내친 릴레이라는 건데 펄스를 120mm 이상을 튀겨 120mm 시작한다. 120mm 시작한데 펄스를 하이에서 딱 떨어뜨리면은 릴레이가 어느로 탁 가. 그리고 그때 해도 붙어 있어요. 근데 오프를 시키려면은 절로 펄스를 튀겨주면 절로 가. 이해되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냐면은 효율적이니까. 근데 아니면은 기존의 릴레이는 어떻게 되냐면 계속 붙이고 있어야 돼. 전류가 계속 나면 열이 나요. 별로 안 좋아. 그렇게 쓰고 있어요. 고전류가 흐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딱가닥 그러는데 정상적으로 원오프를 동작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원을 시켰을 때 릴레이를 딱 소리가 나면서 하면은 전류가 흐르가 흐르죠. 이제 그러고 막 한다고. 근데 고장이 딱 나면은 에라 같아요. 우리 시스템. M203인가? 에러를 띄고 MC 마그네틱이라고 그래 이제. 아까 내가 네친이라고 했잖아. MC라고 썼던 것은 마그네틱이라는 말을 써서 그래요. 마그네틱 컨택. 예? 이게 마그네틱 릴레이다라고 표시도 하고 우리는 표현할 때 MC라고 하는데 그 출력이 안 나올 때 220V가 안 나오면 망가진 거야. 기억나죠? 내가 오늘 시켰는데 안 나오면 어떡해. 망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에러 코드가 띄우는 거야. 그래서 릴레이도 이제 뭐 서비스 하시면서 계속 가지고 다닐 거야. 그럼 나중에 수리 한번 보면 제가 말씀드릴 거고. 그래서 넷진 릴레이 사용을 한다. 그죠? 그러면 릴레이가 어떻게 해요? 밑에서 케이블이 밑에서 저 AC 전원이 딱 들어가. 터미널로서부터. 근데 릴레이 컨트롤하는 것은 CPU에서 제어보드 나가는데 탁 붙으면은 밑에 있는 AC 세선이 세가 다 위로 붙죠. 그죠?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건이 빠지겠지. 여기서. 이제 릴레이가 여기 건 케이블이 아까 세 가닥 연결된다고 그랬잖아요. 두 개는 위로 가고 브레이크라는 데 밑으로 가고 차량 쪽은. 그죠? 자,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구조를 설명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뭐 좀 설명했지만 더 자세한 건 좀 이따 또 말씀드릴게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제가 전력량을 말씀드렸고, 릴레이 뭐 컨트롤한 거, 제어한 거 말씀드렸고, 그리고 RFID, 뭐 캐리언 모델, 이런 것은 어떻게 하면 통신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전력 연계하고 통신하기 위해서 전력 연계는 어디서 만들었냐면은 기존 서부터 사용했잖아요. 기존 서부터 사용했던 모델이 4로 60 서부터. 근데 전력 연계가 우리가 두 종류가 있어요. 크게 하면.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고. 우리는 작은 거 써요. 전력 연계를 460이라는 거예요. KL46이라는 모델, 60이라는 모델에는 집중을 못 써요. 근데 우리는 KL42라는 모델을 쓰고 있다고. 작은 거 써요. 근데 어쨌든 그거하고 이거하고 똑같은데 전력 연계는 아까 전압하고 전류를 센서가 얼마만큼의 전력을 소비했냐를 측정을 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하게 돼 있다고. 근데 어떤 방식으로 하면 C를 통신해요. 5핀짜리로. 그러니까 전력 연계가 하나 있으면은 C를 포트가 하나가 필요할 거고 두 개 있으면 두 개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RFID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RFID도 툭 지금 삐빅 소리 나고 그러잖아요. 그거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그것도 업체에서 기존에 쓰던 거예요. NDM 500인가 뭐. 그리고 NDM 500이 아니다. NDM 500이 이쪽이고. 그리고 캐덴 모뎀도 마찬가지고. RFID가 TC600? 600S. 지금 이번에 시험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게 아니라 그 업체에서 했는데 기존에 그냥 600을 썼고 이번에 S를 썼어요. 근데 그것도 뭐냐면은 C를 통신하는 거예요. C를 통신해서 우리는 그걸 받아서 동영한다는 거 보는 거고. 그럼 C를 통신하는 게 뭐 있어 아까? RFID 있고 모뎀이 있고 전력연계 있고 그러면 4개 필요하잖아 쉽게 해서. 그럼 우리는 케이블이 5핀짜리라고. 5핀짜리가 어떻게 구성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보드 쪽은 저기 보면 CN 커넥터가 지금 7개 있죠. 보드에. 7개 있는데 지금 하나 예를 들어서 요거만 하나 틀고 나머지 똑같잖아요. 근데 요 보드가 시리얼 커넥터가 하나, 둘, 셋, 넷 지금 6개 있는데 요건 사용 안 하고 하나, 둘, 셋, 넷, 5개 있잖아요. 쉽게 해서 제일 왼쪽이 빨간색. 그 다음에 이게 빨간색이란 말은 플러스 5V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쪽은 그라운드예요. 그러니까 5V TX, RX 그라운드예요. 우리 것은. 보드 쪽은. 근데 이게 반대쪽으로 가니까 이쪽에 반대쪽. 보드 쪽에 가면 반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케이블이 보드 쪽은 빨간 게 와야 돼요, 무조건. 근데 반대로 딱 뒤집어 꽂잖아요. 그쪽에는 빨간 게 저쪽이 다르다고. 이게 왜 그렇게 했냐면은 기존에 이 보드 개발하기 전에 KL46이랄지 60이랄지 이런 보드가 다 그 케이블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TX-RX 5V, 아니, 5V TX-RX 그라운드인데 저쪽은 또 그렇게 하는데 거꾸로 돼 있다고요. 케이블이 뒤집어 꽂으면은 보드가 타요. 그런 경험이 있었을 거야. 이게 케이블이 반대 빨간 길로 와야 돼요. 이걸 저 빨간 걸 똑같은 케이블이라서 5핀이라서 딱 꽂잖아요? 그럼 탄다고. 망가져요. 근데 그 보드가 이 보드뿐만 아니라 기존에 46이란 모델, 60이란 모델, 다 43이란 이거 아셨어요? 몰랐죠. 꽂아본 적 있죠? 안 돼. 케이블 이렇게 꽂으면 되는데 반대로 꽂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저기라고. 근데 이걸 기존 걸 무시하고 하려고 제가 했다가도 다시 원복을 했다고. 왜냐면 기존에 시리얼 케이블을 갖고 있기 때문에. 5핀짜리 케이블. 제가 무슨 말씀인가 알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 개발할 쪽에서도 케이블을 이렇게 내가 꽂아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자꾸 바꿔가다가 안 된대. 그래서 망가졌어요, 보드가. 왜냐면은 아까 5V TX RX 그라운드인데, 거꾸로 되니까 어떻게. 5V가 그라운드 쪽으로 셔틀이잖아. 한 핀씩 되면 괜찮은데요. 그죠?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된다고요. 그냥 망가지고 막 이런다고요. 그래서 반드시 하단보드는 빨간색이 플러스 5V 쪽에 이쪽을 갈 수 있는 케이블 봐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다 보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직접 봐야 되나, 지금. 이 보드가 이렇게 빨간 게 저다 돼 있어요.
보이시죠? 얼죽은 줬다 그래가지고 이걸 빼서, 이걸 빼가지고 이렇게 탁 뒤집어 갔잖아요? 안 들어가. 그럼 반대로 간다고. 응, 그렇죠. 보셔야 돼요. 맞아. 좀 있으면 저를 켤 텐데, 이거는 나이는 상관이 그대로 갖고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 보여드린 게, 뭐 보여드렸어요? 아까 이거 있잖아요. 요거, 요거, 세 개. 여기서 들어올 때 세 개. 그죠? 세 개 들어오고, CP 신호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이게 따라가면, 이게 이거라고요, 바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요거. 여기 CP 신호 있잖아요. 요거. 여기에 물려서 이렇게 안 나와. 이게 CP 신호. 여기로 가요. 근데 이게 터미널 불러서 아는 게 있고, 터미널도 아니고, 커넥터일까. 이게 똑같은 거예요, 기계가. 그래서 여기서 총으로, 이렇게 뭐지? 여기 연결돼서, 이 총을 밖에 출력을 해요, 두 개. 이렇게. 뭐 CPC는 일로 가고, 요것은 두 개 연결되고, 프레임그라운드로 바로 가고, 하나에. 그죠? 총은 끝났잖아요. 그리고 이게, 요것은, 아까 홀센터로 가는 거고. 그리고 요 녀석은 뭐야, 이거? 누설 전류 보려고 하는 거야, 이게. 양단에 누설이 되는지. 그래서 이 녀석이 일로 가. 누설이. 그리고 이 녀석은 어디로 가? CP는 아까 일로 가요. CPU가 누설 전류고, 릴레이는 일로 와요, 여기서. 릴레이가. 이쪽에 따라오면은, 릴레이 이거잖아. 요거. 세 가닥이 일로 온다고. 근데 세 가닥 릴레이 중에서 중간이 12V고 여기는 오프고 온이고 그래. 이게 커먼이고. 이게 10V 들어가고, 얘가 이렇게 노로 가면 붙어, 릴레이가. 평소에는 하이가 있다가, 이게 한 10V 들어갔잖아요? 그라운드 쪽으로 펄스를 튀겨주면 얘가 코일이, 릴레이가 쪽에 탁 붙어요. 이쪽에서 탁 온 게, 필드에서 찍어볼 때, 멀티미터로 이걸 찍어볼 때, 10V, 이게 18V 나온다고. 그러다가 동작할 때는 이게 툭 떨어져요. 그래서 이게 일로 붙어요, 이렇게. 이게 붙으니까 이걸 한쪽으로 펄스를 튕겨주면 온, 이쪽은 오프. 그래서 이게 릴레이가 위아래로 붙었다 떨어졌다 소리 나는 거죠. 똑똑 그래. 이거. 네. 그리고 요것은 AC 전압. 여기 아까 여기 릴레이 여기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네. 계속 나오는지 감지하는 거. AC 전압. 네. 요거 뒤바뀌면 아까 이제 그래서 케이블이 요 부분 되고 이건 통신 케이블이에요. 요게 전력 연계. 이게 어디로? 모델. 요것은 RFID. 그리고 이거 컨솔. 우리 시리얼 컨솔. 이거 디버그요. 그리고 이거 그렇게 됐죠? 자, 근데 여기서 탭을 이제 봤죠? 다 빨간이 거잖아요. 뒤바꿔 여기 뒤바꿔주면 안 된다니까. 이렇게 뒤바꿔주면은 안 된다고, 이렇게. 이렇게 꽂으면 안 돼요. 네. 잘 생각해봐. 아까 5V 얘가 5V TX, RX 그라운드 그라운드인데 거꾸로 바꿔놓고 딱 하면은 다 쩍난다니까. 음. 아니, 방향이 하나뿐이 없어요. 무조건. 근데 이게 이렇게 만들어야 이렇게는 안 들어가요. 아이, 그럼 안 되지. 그래서 방향이 있는데, 그죠? 안 꼽히지. 꼽힌 게 잘못된 거지, 그지? 아, 힘으로 하는 얘기는, 힘으로 해갖고 안 되게 어디 가시냐. 다 힘으로 되지. 어쨌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쪽으로, 이렇게. 벌써 이거 만들 때, 이 커넥터가 쓰라고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게 써더라 그러면 바꾸겠는데, 기존 거를 쓰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뿔떡 튀어나온 데가 저기 들어가 있고, 이게 뿔떡 튀어나오게 있잖아요. 이게. 자, 근데 여기서 한 팔자로 두 팔자 보드는 하나인데, 방향을 어떻게 해놔, 방향? 보드가 두 개구나. 아니, 이 릴레이가 보세요.
릴레이가 두 개, 이게 하나니까 릴레이 신호가 일로 갔잖아요. 이게 하나가. 요거잖아요. 아까 이거. 두 개면은 이게 어딘 건지 모르잖아. 그죠? 요것도, 요거 뭐야?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게? 요거, 무슨 센스? 무슨 센스인데, 이것도 두 개면은 위아래인지 모르잖아요. 구분하는 방법을 제가 이렇게 컨셉상으로. 오른팔은 오른쪽, 왼팔은 왼쪽. 그러니까 두 개가 있어. 오른쪽이잖아요. 요거. 오른쪽이니까 이거 오른쪽으로 오면 돼요. 요것도 릴레이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오른쪽. 요것은 첫 번째니까 위에. 이해되시죠? 네. 이 CP는 요건 두 개잖아. 하나니까. 이게 요것은 하나. 두 팔짜리 하나 더 있어요. 응? 하나. 예, 하나 더 있어가지고 하나는 일로 가고 그 링터미널 말고 그 커넥터가 일로 가고 하나 일로 가. 쪼개져요. 그렇게 하면 되고 요것은 모뎀은 요거 어디로 와 이거? 하나니까 일로 와. 이쪽에 근력연계. 요거의 두 번째 거로 일로 가. 예. 예. 그리고 요건 똑같아. 저거. 이해되죠? 이게 전력연계는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요거는 똑같아. 순서가 요거 첫 번째야. 모뎀이 먼저 가 뒤로. 그리고 RFID는 이쪽으로 가고. 왜 컨솔이? 컨셉상으로 그래. 이제 좀 안 해봐도 이제 딱 되죠. 잘 나가요. 이게. 라인에서 이게 물량이 많더라고 이게. 그렇죠. 이거 이제 잘 박사. 그래서 이제 실물을 좀 아까 뭐 하고 실물을 보시니까 좀 이해가 좀 빨리 되죠. 그러니까요. 청색 어떤 거요? 그러니까 어저께 전화 왔잖아 저한테. 에? 젓가락한테 전화 왔는데 나는 그럴까요? 이 부장이 야 이수성이 저기 가보니까 색깔이 주황 오렌지색이 아니고 청색입니다. 그래서 아까 에라 코드가 있어요. 에라 코드 말씀드릴게요. 에라 코드가 100 아까 101번은 주전을 차단기 201은 MC 오류 아까 MC 오류 202 201은 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201은 AC 팹인데 AC가 우리가 들어올 때 220V 60Hz가 들어오잖아요. 근데 60Hz가 안 들어오고 뭐 30Hz가 들어온다 했지. 그런 경우 그럴 리가 없죠. 전원이 잘못 썼을 때 202가 MC 융차 AC 릴레이 폴트 아까 같이 릴레이를 딱 붙였는데 안 나와. 그러면 에러가 뜨면서 충전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있었을 거야. 어떤 경우? 했는데 뚝 쓰는데 좀 있으니까 뚝 떨어졌어. 아, 또 충전을 하니까 뚝 떨어져. 왜 그러지? 그런 경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릴레이가 불량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차량. 셔트가 CP 신호 아까 CP 신호. CP 신호가 내가 뭐라 그랬어요? 10V, 9V, 6V인데 누가 저거라고 쓰셔놨어. 차이가 셔트가 됐어요. 차량이 불량이야. 어? 그럴 때는 무조건 에러를 띄운다고. 이해됐죠? 그런 경우. 그리고 204는 과전류. 아까 전류 센서 있잖아요. 전류 센서 이쪽인가? 아까 전류 센서 한다고 그랬어요? 과전류 센서? 누설 전류. 맞아, 그거. 누설 전류고. 그 상관 전환장, 요, 요거. 아, 과전류는 달라요. 과전류는 전력연계 과전류. 그리고 그 선간 절연 이상이야. 이게 205. 아까 누설연료. 그러니까 과전류 뜨는 것은 저기 전력량 옛날에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본 것 같아. 내가 듣기로는 전력량 이상이 있어가지고 안 맞는 거야. 그리고 CPR은 따로 있네. 아까 이제 CPR아 그 차량에 CP 통신하는데 안 되는 거 뭐 이렇게 그 9V, 6V 떨어지다가 갑자기 뭐툭 한달 치고 CPR가 있다고 생각하고 충전을 얼른 중단시키는 거야. 전력연계라 이게 많이 떠요. 904. 그러니까 전력연계가 통신 C로켓을 빼잖아요. 904 알았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210이 내를 제일 많이 볼 거고 그 다음에
순서가 200, 904 에러가 떠요. 전력량 에러가 생기면. 그 다음에 202 에러. 세 가지 종류를 많이 볼 거예요. 필드에서. 다른 것은 CP 에러 이런 것은 909 에러 이것뿐만. 909 에러가 뭐냐면은 미응답, 우리 차량 미응답이 뭐냐면은 충전을 했는데 서버에서 응답이 없어. 모뎀에서 에러가 있는 거야, 저기서 뭔가.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차량이 미응답한 게 아니고 서버에서 응답이 없어요. 그럴 때는 충전 시작하려고 할 때 컨펌이 안 떨어지니까 이 909에라고 띄워요. RFID 리더는 905번 이고. 그 나머지 기타에는 CD로 해갖고 XX 요거. 카드에라. 그래서 카드 종류가 저런 그 CD 해가지고 01이면은 종류에 따라서 저런 걸 보고 이제 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라 코드가 고장 날 때 반드시 에러 코드를 보고 어떤 증상에 따라서 그걸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이게 904가 위로 많이 떠요. 비슷할걸요? 저도 처음 해봐서 그런데 거의 똑같이 맞췄다고 그랬어요. 급속하고 에러 코드 완속도 아닐 거예요. 급속 체계하고 거의 유사하게 갔을 거예요.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다시 그걸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이제 그건 설명드렸고 이제 이 보드를 약간 이제 보시면은 디테일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PCB 아세이라 가지고 이쪽 오른쪽에 파워예요, 이쪽이. 파워가 전원 케이블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아까 이제 통신 쪽에는 컴퓨터, PC로 콘솔로 띄울 일이 있을까요? 필드에서? 아? 아까 왜 있어요? 그 콘솔 들어가야 돼. 필요하면 이제 절로 들어가는 거야. 그런 거고. 아까 전력량계 왼쪽, 요거, 가운데 거. 전력량 오른쪽. 그죠? 그리고 RFID 모델. 이제 이해되시잖아요. 이거 백날 점검으로 좋은 게 직감죠. 그리고 이게 LED 모듈 있고. 근데 LED 모듈이 이게 있어. LED 모듈이 한 팔짜리 있고 두 팔짜리 있단 말이에요. 저쪽은 몇 팔짜리죠? 한 팔짜리니까 기존에, 60 게이트에 60거에 하나짜리예요. 그죠? 그러면은 46 모델이 또 하나짜리잖아요. 뭐 46이나 60이나 똑같아. 크기만 다를 뿐이에요. 그죠? 그러면 저것은 4311 할 때 그 사이즈에 맞춘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안은 알맹이는 똑같고 밖에 PC만 키운 거야. 근데 거기가 한 판이니까 7핀이란다고. 기존 게 7핀이 필칸판이 7핀, 7to 7to 7으로 케이블 구성이 돼 있어. 근데 보드는 여기는 10핀짜리야. 10핀짜리 만들었게요. 두 팔짜리 하려고. 두 팔짜리는 10핀이야. 그러면 기존에 10핀 쓰는 데가 보드 뭐예요? 기존에? 기존에 사두가 43, 42가 양판이었어요? 기존 보드가?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추는 그건 10핀이야. 그러니까 이건 10핀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케이블이 두 종류가 있다는 거야. 10핀짜리 있고, 10핀 또 7핀 있고, 10핀 또 10핀 있고, 10핀 또 10핀, 두 팔짜리 10핀 또 10핀이에요. 근데, 아까 한 팔짜리는 10핀 또 7핀으로 있다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챙기실 때 케이블 두 종류가 있다 보시면 돼요. 됐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램포트고, 지금은 램포트를 사용 안 해. 안 하는데, 향후로는 지금 사용해. 앞으로 지금 신규 모델을 하고 있는데, 아까 모뎀 있죠? 모뎀을 시리얼로도 우리가 주고받다고, 지금. 시리얼로. 근데 LT 모뎀은 안 그래요. 시리얼로 안 하고 랜으로 와. 그러니까 LT 모뎀을 쓰면은 LT 모뎀 밖에 하나 붙을 거 아니야. 그럼 걔가 시리즈로 나가면서, LT망으로 나가면서, 우리 쪽 내부로는 IP를 줘. 그거 통신한다. 내부 IP를 구성시키는 거야. 근데 모뎀이 LTE 모뎀이 램포트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있어요. 집에서 쓰는 공유기처럼
그러니까 그 중에는 하나를 쓰고 하나는 또 네트워크를 준다고. 그것을 LTE 모뎀 우리가 사용할 거야, 앞으로. 근데 이건 왜 이걸 사용했냐면은, 기존에 스미테크 제거 때 제거 처리하려고 쓴 거예요. 무지 많아가지고, 시리얼 통신 속도가 그 느려 빠진 것을 사용을 했다고. 그래서 원래 스미테크에 들어가는 그 RFID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같이 옆으로 RFID 붙어 있는 거 떼내고 한 거예요. 왜냐면 퍼포먼스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요것은 램포트는 우리가 하고 이제 나중에 콘솔로 들어가면은 그 우리가 살 때 결론은 이 보드가 모뎀을 줄 때는 그 우리 TCP/IP 프로토콜로 가요. 그 망으로 보낼 때 프로토콜이 50pp 프로토콜이 되는데 그게 우리가 정해진 커맨드가 아니라 50pp 프로토콜은 이더넷으로 가는 패키지로 구성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 구조를 우리가 만들었다고. 만드니까 속도가 좀 늦어요. 근데 그러면 나중에 컨솔로 보면은 IP가 나와, IP가. IP를 보위로 받는다고. 뭐 192점 얼마점 이렇게 그 캐대온 모델을 줘요, 우리한테. 그럼 그 IP를 던진다고. 그러니까 C를도 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IP를 받는 구조라고, C를. 그러면 오리지널로 가면은 LTE망으로 가면은 여기서 IP를 받아, 이제. 그죠? 피지컬하게. 그래, 우리가 지금 C를 지금 PPP라고 그래가지고 C를 포트를 마치 이전에 쓰는 것처럼 구현을 시켜서 속도가 낮지만 그렇게 지금 구현하고 있고 향후로는 물리적인 램 포트를 케이블 연결해가지고 실제로 LTE 모뎀을 쓸 거야. 그래서 전원용도로 해놨고 근데 1기가 난다고 100배ST. 근데 우리가 1기가 망으로는 안 나가니까 그렇게 했고 밑에는 이제 그 스위치도 이따 해줄게요. 그리고 요 부트 스위치 스위치는 따로 얘기해 줄게요. SD 카드 좀 이따 따로 얘기해 줄게요. 또 요 리셋 스위치 그리고 요거 USB 업그레이드. 지금 요거 4개는 따로 설명을 해줄게요. 요건 누설 연료 아까 오른쪽 왼쪽. 요것은 CP 오른쪽 왼쪽. 그리고 딜레이 왼쪽 오른쪽. 그리고 충전 전압 측정하는 게 왼쪽 오른쪽. 아까 MC 융차. 그리고 이쪽에는 모뎀 RFID PC 전력량이 왼쪽 오른쪽. 그죠? 근데 이게 있어 이제 그 전력량이 하다가 케이블이 이게 통신 케이블은 아까 말씀드렸고 이렇게 LED 모듈 케이블은 2개가 있고 말씀드렸고 10핀 to 7핀, 10핀 to 10핀. 근데 전력량의 케이블이 이게 있어요. 기존의 전력량 케이블이 틀린 거 알죠? 길이가. 뭐 4인데 왼쪽 오른쪽 틀려요. 길이가. 그죠? 좀 이상하잖아. 나도 좀 이상해. 아니 이렇게 되는데 왼쪽 오른쪽이 같은 사이인데 이쪽 틀리고 이쪽 틀리고 그래요. 46 L 있고 S가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존의 전력량계가 46 L이 있고 K 46 L이 있고 S가 M인가? L이 S가 있어. 근데 우리는 L만 쓰거든. L만. 그러니까 밑에는 AC 코드선이 있고 AC 전원선이 있고 위에는 통신선이에요. 통신선이 있는데 L을 지금 내가 L만 지금 L만 사고 S는 사용 안 하는데 S가 쪽인가 보다. S가 헷갈리네. 잠시만. KLM 42 42L 200 사이 L을 쓰는데 가로에 갖고 1X가 있고 가로에 갖고 2X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것은 1은 리비전이에요. 리비전. 케이블 길이 바뀔 때마다. 근데 X는 뭐냐면 AB. 내가 말 잘못했다. 다시. KLM 4들 해가지고 KLM 4들 L이에요. 기존 거든. 근데 가로에 갖고 1A 있고 1A가 있고 2A가 있잖아요. 1A는 한 팔짜리. 2A는 두 팔짜리. 그러니까 두 팔짜리는 아까 보드가 함체 있으니까 길이가 짧죠. 1A는 길이가 길어야 되잖아요. 두 가지.
통신선 케이블은 똑같아. 정해놨어. 길이는. 그러니까 옛날에 KLM 4들 있잖아요. 여기 있는 거 없는 거 모르겠는데 있나? 나중에 보여줄게요. 어쨌든 옛날에 있는데 이상하게 돼 있어. 통신선 케이블도 길이가 틀려. 근데 무조건 나는 KLM 42L을 가지고 한 팔짜리 두 팔짜리 만든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1A는 한 팔짜리고 2A는 두 팔짜리고. 근데 X라고 해서 표현했던 것은 리비전이에요. 리비전. 이제 지금 1B로 돼 있거든. 길이가 바뀌면은 1C로 가까이 가지. 현재는 그래도 1이라고 치면은 한 팔짜리고 2라고 치면 두 팔짜리고. 커넥트 연결 이렇게 돼 있네, 그죠? 볼까? 잘 해놨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케이블을 이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부팅 스위치는 이게 스위치 2가 있죠, 이게. 스위치 2가 있는데, 여기에 2번은 건들면 안 되고 1번, 1번. 1번이 ON 있고 OFF가 있잖아요. ON이 돼 있어요, ON, 무조건. 필드에 나갈 때 ON. 자, 그러면은 ON이 돼 있는데, ON은 뭐냐면은, 낸드 프레시, 여기서 보면은, 이제 나왔으니까, 낸드 부팅이라고, 낸드 부팅. 요거 제끼잖아요? 요걸, OFF로 가면은, 뭘로 부팅 할까? SD카드 있는 거 있잖아요. SD카드로 부팅이 돼. SD카드를 필드에 나가서 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없어. 자신 있게 얘기하네요. 사용할 일 있지, 없어요. 나중에 커널이 바뀌거나, 지금 우리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할 때는 USB라고 어플리케이션 올린다고요. 뭔 얘기인지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어플리케이션만 올리, 어플리케이션만. 우리가 그, 휴대폰을 사용하는데, 어플 다운로드 받아라니까 어플리케이션만 갖다 올리잖아요? 어플만 하고 있는데, 업그레이드 되잖아, 이게, 커널, 리눅스 버전 얼마, 이런 식으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어플리케이션 말고 그 밑에 있는 거 커널이고, 커널 밑에는 U부트라는 거예요. 이 부트라는 거 부팅한다고 그러잖아요. 부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이러잖아. 근데 부팅하고 커널 버전이 있는데, 그걸 하려고 그러면은, 이미지를 만들어낼 때, S카드를 한다. 인도 업데이트 쉽게 해서. 앞으로 할 일 있겠죠. 자신있게 얘기해라. 현재는 없는데. 그럴 때는, 저걸 제끼고, S카드 넣으면, 거기서 부팅을 해. 해서, 그 부팅하는 게 어디로 쓰냐면, 낸드에다 구워. 낸드에다 버닝한다고 그래. 낸드에다 구우고 나서, 다 끝나고 나서, 다 쓰고 나면 낸드에 부팅하고 나면은, 어떻게 되냐면, 스위치를 다시 ON을 시키고, 전원을 껐다 켜야 돼. 전원을 껐다 켜야 돼요. 그러니까, 리셋 스위치는 되면 안 되고, 전원을 껐다 켜야지만 하는 게 부팅이야. 컴퓨터가 리셋 스위치로 된 게 아니라, 전원을 껐다 키듯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된 거야. 이 전원을 껐다 킬 때, 낸드 부팅이냐, SD 부팅이냐. 이해됐죠? 근데 전원을 껐다 키지 않고, 리셋 스위치 누르면 똑같아. 내가 말한 게 거짓말 되는 거예요. CPU 그렇게 생겨먹었어. 전원을 껐다 킬 때, 초기에 너는 이렇게 가라, 이렇게 한 거야. 이거 개발할 때도 나한테 소프트 엔지니어하고 큰 소리 높이면서 했다니까. 너으로 해달래. 리셋치 누르면 바꿔달라고. 그래서, CPU 그렇게 생겨먹으면 어떻게 하냐고. 이 얘기 되죠. 그래서 처음에도 그런 이제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 때 쓰는 거고, SD카드는. SD카드 사용은 현재 상황 이렇게 다음에는 한다니까. 와가지고 SD카드 주세요. 그럴 거예요. 커널이 옛날 거랑 안 돼요. 이렇게 나오면은, 커널 업그레이드 한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쉽게 해서 랜드를 우리가 프레시를 안 하고 S카드에다가 꽂아갖고 나가면 프로그램 돌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S카드가 시간 지나면 부식된다네. 그러니까 아예 IC에다 박아놔야지. 처음에 그 생각 됐어요. 그냥 랜드 빼고 S카드 그냥 요거 S카드 들어간 거 우리 유심 들어가는 거잖아. 그거 넣으면 되잖아요. 그거하고 이제 두 번째는 이게 1-1을 냅두면 되고, 여기서는 내가 다음을 위해서 지금 만들어놨고, 요거 5핀짜리 요 1번, 요거 1번, 요거 1번. 이게 아까 비인증 모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하고 싶으면 이거 내려서 하시면 돼요. 공용 비공은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정, 비인증이고 공용일 때는 올라가면서 소프트웨어가 비공용이 따로 있다고. 그죠? 공용 있고. 그래서 이제 충전기 파워를 선택하는데 4번, 5번이 요거 가지고 요거 보는 거예요. 요게, 5번, 4번이 이게 요거네, 요게. 오프면 11kg, 온오프 7kg. 이게 요건 필요 없고, 3.5kg는. 쉽게 얘기해서, 이게 작게 내려와 있으면 7kg, 올라가 있으면 11kg. 그죠? 그러니까 한 판이나 두 판이 그게 쉽게 얘기해서. 이것도 뭐 큰 의미가 있겠고요. 뭐 충전하고 똑같은데, 소프트 구분할 때 맥스 정량을 하겠지. 한 판이야, 두 판이야. 그러니까, 한 판이냐, 두 판이냐 아니네. 저기, 7kg냐, 11kg냐. 맥스 정량을. 그거고. 아까 이제 부팅한 방법이에요. 요걸 갖다 5% 두고, 넣고 나서 킨다는 얘기야, S카 넣고. 그래서 다 끝내. 이렇게 나와, 이렇게 부팅되면. 문 뚫고 나오면 제거시키라고. 저거 보기 싫으면은 그냥 한참 기다렸다가 담배 하나 피우고 하면 돼요. 한 1분, 2분 지나면 돼요. 지가 알아서 가 있어. 근데 답다 보니까 백과장님은 들어가서 봐야 될 거야. 안 보면 속 터지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들어가는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 보여드릴게. 아, 근데 S가 나가지 않네. 노트북, 무슨, 노트북 있어야지, 어떻게 해요? 몰라. 휴대폰으로 하게? 그냥 지가 알아서. 노트북 안 해도 돼. 아니요, 안 봐도 돼. 그러니까, 안 볼 것 같고, 백과장님은 봐야 되고. 성격이 다 달라. 당연히 속편한 사람이 있고, 어, 그러니까 이제 좀 하는 게, 화면에 LED가 막 깜빡깜빡 된다할지 그러면 좋은데, 그게 아직 안 돼 있다. 그건 이제 아직 안 돼 있고, 그게 되면 좋지. 하고 나서 지가 깜빡깜빡 된다할지, 다 됐다, 이 표시해주고, 뭐 소리가 난다 할지, 근데 그냥 안 돼 있고, 어쨌든 시간 지나면 지가 알아서 해요. 한 5분 기다리면 다 돼. 그러면 그때 스위치 제끼고 저는 껐다 푸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이제 이때 그랬잖아. 나오면서 S가 제거를 해라. 이렇게 잖아. 그 다음 랜드 부팅.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잡겠으니까 랜드에서 나오잖아. 부팅을 해. 근데 이 공장에서 랜드가 분량이 많아요. 생산할 때. 어떻게 하면 SD 랜드를 해가지고, 랜드는 배드 블락이 있어요. 배드 블락이 있어가지고 깨진다고, 이미지가. 깨지는 이미지를 잘 복구하는 게 기술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아마 필드에서 랜드 분량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 계속 사용하다 보면은 안 돼. 업그레이드 안 돼. 그럼 랜드 프리시를 갈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랜드 특성이에요. 숙명이에요, 숙명.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휴대폰도 오래잖아요. 아, 5년 모르게 죽어요. 근데 왜 소비자가 그걸 돈을 내야 돼요? 그죠? 신기하잖아. 내가 많이 것도 없어. 사용하는 제품이 없어요.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나는 진짜 저는 개발을 쭉 하다가 이제 교육을 좀 진행을 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용자는 사용한 제품이 없어요. 근데 뭐냐면 물어보면은 64기가 기가 있는데 다 깔면 한 40기가를 먹어 지가. 그죠? 어플 깔면 몇 개 깔면 다 차. 그래 나중에 물어보면 언제 샀어요? 그러고 얘기하면 보세요 그래. 아 옛날 모델이라서 그런다고. 그죠? 메모리가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부터 한다고. 이건 좀 이상해. 그의 제보에 맞게 어플이 나와야 되고, 그게 맞게 뭐 제한이 따라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바꾸세요. 랜드 프로시도 마찬가지 같아요. 그럼 처음부터 큰 걸 하든지, 그냥 처음에는 그냥 이런 싸니까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는 메모리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하고, 그럼 외부에다 메모리 연결하잖아요. 이거 휴대폰 같은 경우. 불편해요. 하다면 또 옮겨야 되고, 뭐 귀찮고, 지가 내부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메모리 또 키우잖아? 뻑뻑대 또. 돌아가는 게, 그죠? 이게 여러모로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뭐, 옆으로 좀 세팅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랜드에다가 부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상적으로 됐어. USB 이제. 요건 만약에 여러분 죽도록 했을 거예요. 그저께. 업그레이드. 물건 나가기 전에, 야, 박스 뜯어. 내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왜 해요? 해야 되는데, 왜? G커넥터에서 이번에 바뀌었어? 버전이? 뭐 그런 거. 아니, 또 G커넥터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해주세요? 이번 모델은 안 돼. 다음 모델이 돼요. 생산이 돼 있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여기서 할 거냐? 밖에 나갈 거예요. 아니죠. 여기서 해주세요. 그럼, 우리가 할 게 왜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자, 밖에 나가면 리모트로 돼요. 원격으로. 그건 돼 있어. 그런데, 아니야. 그게 말고, 여기서 해주세요. 그게 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여기 USB를 하나씩 장만해가지고 여기다 꽂으면 돼요. 이렇게. 좋은데, 좋은 프로는 어떻게 할 거냐. 그냥 우리가, 아까 커널하고도 안 올려놨는데, 이건 올려놨어요. 어디 네이버웍스에 올려가지고 소프트웨어, 그, 공장 생산 지원에 완속 PGM에 올라가 있다고요. 그것도 공용 그러니까 인증, 비인증이 있고, 그 G커넥터 있고, 텔레비전 있고 따로 있다고. K차죠. 그거 한 팔짜리, 두 팔짜리 있어요, 여기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근데 거기에 압축 파일이 돼 있다고요. 근데 거기서 클린 릴렉스, 폴더만 들어가면 돼. 그러니까 거기서 빼가지고 클린 릴렉스, 무조건 클린 릴렉스. USB가 이게 갖고 있는 모델별로 갖고 있어야 돼요. 모델별로. 그러니까 갖다 꽂으면 돼. 다 클린 릴렉스인데, 따지면 이것은 4311 벨러비전. 이거는 4311, 46CN의 G커넥트. 이것은 4322의 이런 거. 그럼 버전별로 메모리에 써. 그럼 가지고 다니 이렇게 열쇠통처럼 들고 다니면서 가서 꽂으면 돼요.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이름이 똑같다니까요. 이 CPU가 받아들일 때는 클린렉스 폴더만 봐요. 근데 우리가 릴리즈 할 때는 구분해 놓잖아. 그러면은 내가 컨솔 친 게 아니라 지가 USB를 꽂으면은 지가 인식을 해갖고 알기 때문에 따로따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지. 요새그렇죠. 그렇지 않으면은 할 때마다 바꿔야 되겠지, 이름을. 요것은 옛날에 했으니까 백을 해놓고 다시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USB를 싼 걸, 몇 천 안 되는 걸 여러 개, 한 10개 갖다 놓고 이름 적어놓고 필요한 거 꽂으면 된다니까. 자, 꽂는데 쉽게 해서 그래요. 꽂을 때 USB를 우리가 전원 딱 켜면은 이 LED 모듈 전원 들어오잖아요. 그때 꽂아. 그때 보존 패시 나오잖아. P 나오고 이렇게. 그때 딱 꽂으면 차이가 있죠. 이걸, USB를 꽂으면은 CPU가 알아서 마운트를 시킨다. 마운트. 그러니까 우리가 USB 커넥트 이거 꽂으면 띵동 거 USB 인식하잖아요. 지가 알아서 인식을 해요. 근데 지가 알아서 마운트를 시켜. 우리는 꽂잖아요. 그러면 지가 마운트가 돼서 마운트 되고 나서 지가 카피를 해. USB 있는 것은. 카피를 하고 어디 해당 폴더에다가 딱 카피한다고. 여기다 한대요. 여기다가. 마운트, SDA. 여기 나오죠, 이게. 내가 마운트 나오면. 그러니까, 리눅스를 정하고, 네이버를 보면은 나와, 그게. 여기다가, 여기 뭐라고 나와, 쭉 나오다가, 마운트 SDA인데, 폴더는 MMT, SDA, 클린렉스, 요거를 카피하는 거예요. 그럼 USB 걸 갖고 와서, 저기다가 마운트를 시켜. 어? 그러면 저거 필요가 넌 메시지잖아, 저거. 파일 하나. 저걸 가지고 계서 USB가 있는 거예요. USB 있는 걸 마운트를 시켜가지고 우리 폴더에다가 클린렉스 있어. 거기 폴더에다 카피 시켜놓고 빼면은 저놓고 딱 하면 지가 알아서 해요. 카피하는 과정이 나와. 마운트 해놓고. 그러니까 카피하는 과정이지 그건 실현한 거 아니에요. 딱 꽂잖아. 마운트 시켜 카피만 해놔. 이해되죠? 그 대신 뭐래? 저놓고 딱 해야 돼. 리셋 스위치 눌러도 되고. 근데 요건 리셋 스위치 눌러야 돼요. 아까 S카드 부팅은 전원 껐다 켜야 되고, 이것은, 이거 리셋 눌러도 돼요, 이것은.